하여튼 오늘도 얘기거리가 풍성한데 일단 이분이 또 출몰을 했어요. 예, 네. 지난주에는 패딩을 입고 사전 네. 투표 그 첫날 네. 출몰을 했다가 네. 이제 이번 주말에는 정광훈 씨 네네. 집회에서 네. 또 이제 무슨 글을 또 대독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쵸? 네, 맞습니다. 취재 결과 먼저 듣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어제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대독해서 호소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일 있고 나자마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제발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라고 외쳤고, 지난 계엄 때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론도 취소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우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우리의 뿌리를 망치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계엄을 저지한 것이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이다 하고 일침을 가한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하고 윤상현 그 의원의 페이스북 함께 좀 보고 오려고 하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의 페이스북 한번 이렇게 쭉 띄워봐 주시면 주요한 내용 좀 제가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요. 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럼 아유. 이제 이 뿌리는 뭐라는 건지. 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감입니다. 뭐가 논란이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쭉 내용 내려가다가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을 이끌어야 할 조직입니다. 선거만 바라보며 정체성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당의 뿌리마저 흔들립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이런 글 줬어요. 자, 일단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네. 저 윤상현 저 선대위원장은 지금 뿌리와 정체성이 마치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젯밤에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탄핵을 반대했던 당론을 무효화해야 된다. 이제 그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선대위원장이 아니다. 우리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그것이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불법 계엄을 저지한 당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는 네. 이 일련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이 윤석열을 버리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저 엉거주춤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한심하게 이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선거운동이라는 거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내일 선거 이후에 이 지금 국민의힘 앞에서 당권 장악을 두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치열한 그야말로 대환장 개싸움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예고편이었다고 저는 예고편이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황당한 게 어쨌든 대선이 지금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네네. 하루 남은 상황에서 저런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가만히 있든가. 뭐 네. 저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선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냥 이분들은 난 졌어 이미. 네. 뭐 할 말 없어. 더 이상 이거는 뭐 내가 광을 팔아야 돼. 이런 제스처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된 것은 이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화문에 출몰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늦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어떤 말을 했고요. 네. 얼씬도 하지 말라고 네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죠. 네. 이분 자꾸 제가 지금 곧 의원직을 그만둘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자꾸 지금 이런 식의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제일 먼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의원입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마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당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네. 당의 당론과 같다. 어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말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거기에서 당론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제 고립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상현 의원은 오로지 지금 아스팔트에 있는 정광훈 목사와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시한
이 일말의 팀들에게 의존해서 자기는 그 길로 가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고요.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네.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해당 행위에 지금 이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네. 분명히 후보도 비대위원장이 힘에 실어줬고 음.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부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가 그럼요. 끝나고 나면은 바로 윤리위에 제소해서 이건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아쉬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느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느릴 네. 수가 없어요. 네. 보면은 이 분을 내세운 게 왜 내세웠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친윤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이제 계엄의 옹호라든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대선이라는 큰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태라는 뭔가 젊고 혁신적인 느낌의 중도 보수의 느낌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로 이제 내세웠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대선 끝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김용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뭘 했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신나가지고 얘기해서 이준석 후보야말로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저는 이 발언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혼난다. 그분이 뭘 맞아. 하고 네.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윤상현 의원은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치의 행보도 보면은 개인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얘기들에서 과연 인정하고 반성한다? 저는 이거 윤상현 의원이 지금 현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전 이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상현 씨가 네. 정신병원에 좀 이렇게 가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당 대표에 아, 그렇죠. 목숨을 걸어놨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당론이란 것은 당헌 당규가 아무리 당론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 보편적 가치란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에 네네. 맞아야 네. 됩니다. 우리가 대법원이라든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네네. 어머니 분명히 8대 0으로 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탄핵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지고 아니, 이러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당론의 보편적인 가치하고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늦게나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도 이 사람은 아스팔트에 있는 건지 당대표 그저 당원들만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한테 표만 받으면 내가 당대표 될 수 있다. 네.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옳고 그른 거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도 다 했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비상계엄 문제도 처음부터 뭐죠? 비상계엄 반대해야 된다. 탄핵 찬성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끝에 가면 다 하는 거잖아. 음. 그죠? 친윤과 절연해야 된다. 이것도 다 된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 부정선거. 가지만 제일 네. 처음부터 했으면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지만도 그런 메시지를 안 받고 끝날 무렵에 다 받았습니다. 네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국힘에 벌어지고 네. 또 그런 얘기를 윤상현 씨가 자기 욕심에 차가지고 저렇게 해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전 돌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은 나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저럴 거면 그냥 자통당 가면 당대표 바로 시켜줄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저러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조만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도 조만간 네, 갈 것 가야 같아요. 돼요. 저분이 지금 네. 계속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국힘 내에서는 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자통장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렇죠. 저분들도 같이 이제 가야 그대로 돼요. 지금 남아서 있던 그런 어떤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떨거지들은 그대로 그냥 가서 광화문 자통당으로 가면 될 아니, 거다. 그렇죠. 저는 예,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아마. 1년만 지나면 네. 윤상현 씨는 1년만 지나면 우리 그 당원들 다 잊어버린다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버 우리 당원들. 네버입니다. 네, 절대 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네네.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윤상현 의원이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댓글 주신 거 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나경원이 빨라. 이런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분은 그냥 네. 바로 그냥 예? 맞습니다. 아유, 나경원 빨라요. 나 친윤 아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맞아. 나드로 네. 진짜 빠르긴 빨라요. 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끼어들지 않을 것 같은 네. 나경원 의원이 끼어들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두둔하면서 옹호하고 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요. 그렇죠. 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나경원 의원의 변신은 음. 정말 대단하다. 음. 우리 저 우리 지금 농심 농심 아저씨가 하고 뭔가 싶은 말 있어 지금. 아, 그게 아니라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요. 노래가. 네. 그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있잖아요. 네. 그게 떠오르면서 네. 변신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게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아, 전에 아, 그 미치겠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왜 단일화를 놓고 막 힘겨루게 했던 그 일주일간의 과정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는 김문수가 당선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친윤들이 단일화하라는 약속 지켜 하면서 그때 한참 난리가 났을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문수나 한덕수나 네. 지금 그 누가 대표냐 될 것 같고 싸우고 있는 꼴이 뭐냐면은 지금 다 찢어진 동량 주머니를 갖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거지 새끼들 같다고는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다 찢어진 동량 주머니냐면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윤석열 묻은 사람들이에요. 두 맞아요, 후보가 맞아요. 다 윤석열의 아바타인 사람들이에요. 아바타입니까? 네, 국민의힘은요, 요번 대선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이미 다음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90%가 된 정당이었고요. 단 이길 수 있는 10%의 확률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앞장서서 막은 한동훈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세우고 맞아요. 비상계엄을 불법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자통당에게 옛다 가져가라 하고 넘겨주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한 3박 4일 동안 플랜카드를 크게 거는 겁니다. 네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하지 못한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걸고 3박 4일 동안 석고대죄해야죠. 석고대죄를 한 그렇지. 다음에 시작한 선거운동이었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이번 대선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합리적 중도 개혁 보수 세력들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키지 못했는 것도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아요.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 역할을 못한 거지만 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난잡하게 혹은 지저분하게 혹은 진짜 민주적이지 않게 해방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저 난리를 칠 거라고는 상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상상을 초월했죠.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사기 경선에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사기 경선에 동참한 한덕수도 자기의 수사 때문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냥 한두 가지의 일들로 만들어진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진의 힘이다. 아, 그렇지. 그런 정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로 나왔습니까? 음. 그런 이상한 술수나 수법이나 이런 것들로만 너무 이제 뭐랄까 경험을 쌓은 게 결국은 아닌가. 지저분한 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혹은 네네. 지금의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한 짓의 모든 결과가 보수를 괴멸시키는 맞아요. 문턱까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중도 개혁 보수의 네. 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저는 네. 이번에 저 윤상현이 저런 발언을 왜 선거 앞두고 정말 하루 이틀 앞두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네. 저 사람이 정말 윤석열 데리고 자통동으로 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 제 생각에는 우리 그렇게 만만히 넘겨주지 않겠어라는 어떤 선전포고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대선이 만들게 된 것도 네.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 때문이고 우리가 대선에서 진 것도 한동훈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패배의 책임을 돌리겠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당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는 국민의힘을 우리의 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되게 속상한 마음이 되게 크고 그리고 굉장히 화도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희망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쨌든 멋진 지도자가 있고 보수 진영의 책임을 다 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상처받기보다는 그래? 한번 해보자. 아, 그렇습니다. 예, 한번 해보자. 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요. 그러니까요. 이 싸움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론을 선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음. 개혁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내일 선거의 승패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아, 여러분들 이거 한 네. 주 안 했다고 다 네. 잊어먹었어요. 진짜 아, 돌격 저는- 앞으로. 바로 죄송합니다.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걸. 그래서 농심 아저씨 인정. 농심 아저씨 네, 인정. 저는 진짜 화가 나고 짜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음. 사실은 그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을 때 승리하는 길 세 가지를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우리 비상경험에 대해 가지고 단호한 입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친윤에 대해 가지고 절연해야 된다. 네. 세 번째, 부정선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실천이 됐잖아요. 결국은 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아. 네. 차라리 국힘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든지 한동훈 전 대표 말이 틀렸다고 다 따라하면서 그걸 다 승인하고 다 따라하면서도 맞습니다. 하는 짓거리 보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싫고 어? 잘못되고 좋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싫은 그래. 거야. 그러니까 다 어, 따라하면서 저 한동훈 사람이 전 하는 얘기 다 대표 있는 입으로 거야. 했으니까 짜증 난다는 그러니까.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국힘의 지금 현재 지도부를 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고 진짜 혁명이 필요합니다. 혁명이 그러니까요. 필요해요. 예. 특히 친윤 떨거지들은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선거 사흘 앞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아니 이제 와서 아예 선거 다 끝나고 얘기하지 뭘 네. 왜 이제 와서 해? 뭐 이렇게 빨라.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래서 혹시나 네. 이거 뭐 말해도 되는 거를 뭐 허락이라도 받았는지 진짜로 그런 근데 게 이제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네. 만시지탄이지만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저런 얘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그다음에 개파 불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제 보게 된다면은 그럼 더 이상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친윤이라는 개파라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인다면은 아마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친윤들의 행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느냐고 하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한동훈과 가까이 하고 싶다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어떤 보신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새가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잃는데 음.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염량세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한두 명씩 커밍아웃을 할 것 같아요. 야, 내가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하지 못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 아프게 후회한다. 아마 이렇게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당이 어떠한 계획에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게 그 물꼬를 트준 것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지금 못했지만은 서서히 하고 있는 중에 변화의 감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송을 지금 진행하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엔진의 인기가 짱이라는 얘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극우 세력부터 뭐 많이 들어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부디 개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몽 개몽 좀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웰컴. 지혜스러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혜스러워야 되고 개몽 좀. 합리적 중도 개혁 보수를 네. 지향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개몽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뉴스엔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도 개혁을 지향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우리 예지다람쥐가 오늘 작품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 네, 요거 좀 띄워봐 주세요, 감독님. 네. 이야, 우리 예지다람쥐 또 작품 하나 나왔어요. 저번에 사실 방송 중에 이제 홍준표 어. 전 시장께서 이제 아이스에이지 말씀하시다가 네. 제가 애니메이션에 떠올렸는데 저는 그분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다람쥐가 도토리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비 효과처럼 자기가 이제 뜻하지 않게 큰 사고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
그 도토리가 많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하다가 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다람쥐가 도토리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보면은 저 상단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람쥐들의 못 말리는 도토리 사랑 그리고 보수의 빙하기를 그렇죠. 도토리로 녹이는 그렇죠. 자 공공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적 보수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게 이런 이제 보수의 빙하기를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 저도 뭐 제가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일들은 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재능 기부 아닌 재능 기부로 이렇게 즐기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저는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닥칠 빙하기를 네네. 이제 녹이는 다람쥐와 또 도토리. 요거 이제 예쁘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다람쥐가 엄청 집착이 심합니다. 도토리에. 도토리에 대한 집착이 네. 있는 다람쥐가 그거 껴안고 다니다가 어쨌든 네. 빙하를 때려서 네. 네, 얼음이 깨져요. 얼음이 깨지면서 빙하기가 끝나는. 네네. 결국 지구를 살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빙하기를 도토리로 녹이는 천원의 혁명 이렇게 네. 가도 단어가 카피가 안 괜찮겠나. 그래요. 네, 어. 여러분 조금이라도 저거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귀엽다, 기분 약간 좋아지시고 저거 가지고 가셔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근데- 마음이에요. 네. 근데 다람쥐 여러분, 우리가 천원의 혁명으로 반드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73년생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나라를 젊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 구태의한 세력들을 다 쓸어내야 됩니다. 영남 자민련을 만드는 전 기득권 정치하는 정치꾼들. 예. 네, 여러분 천원의 혁명으로 당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면서 여러분들 목소리와 또 힘이 커지길 응원하는 방송.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아우 농심 네. 아저씨 제대로 들어왔어요. 네. 아, 정박에 들어왔어요. really? 아, 영어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했어요. 많이 아이고 네, 좋습니다. 오늘 컨셉은 재수 없는 컨셉으로. 제가 이제 Thank 6월 you. 4일부터 이제 전쟁은 시작되겠죠. 아 그렇죠. 6월 3일 이제 저 대선 끝나면 국힘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 또 저 민주당 이재명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도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국힘을 변화시키고 혁명시키는데 도움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바뀌어야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 네.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지우기에 이재야 안가님을 쓰고 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늦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많이 늦었다. 좀 빨리 하지. 그러니까 진작 좀 하지.